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8일 월요일 밤 8시 56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상승 마감해가지고 특별히 오늘도 할 것도 없고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고 그죠? 아무튼 요즘에 제가 이제 하루에 두 편씩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할 게 없으면 하루에 한 편 올리는 것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다이나믹하니까 그래도 하루에 두 편씩 하는 거는 좀 당분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오래간만에 유럽이나 중국 이야기도 좀 하고 아니면 채권이나 원자재 쪽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가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 아무튼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거는 글쎄요. 예를 들면 선물 시장 오늘 좀 재밌는 일이 있었죠. 제가 한 3시 반쯤에 살짝 봤단 말이죠. 3시 반쯤에 선물을 살짝 봤더니 373.4 거의 보합 가까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왔네 했더니 그러고 나서 컴퓨터 끄고 놀러 갔더니 동시호가에 3포인트 더 올라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이 보면서 참 확실히 이게 월 말이라서 안 빠지는구나. 월 말이라서 확실히 얘네가 주식을 빠뜨릴 생각이 없고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주는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 오늘 안 그래도 그 닉네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오늘 어떤 금요일 날이었나 달린 리플에서 안 그래도 봤는데 추세선들 같은 걸 좀 끄어볼 수가 있겠죠. 추세선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관련된 거를 좀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 6월달 고점, 여기 8월달 고점, 일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은 어떤 추세선 상단에 거의 다 와간다 이런 모습을 추세선상 목표치는 조금 더 열려있죠. 오늘 378 찍었는데 382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 정도는 좀 확인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일봉상에서 어떤 목표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목표치 말씀드리는 거 다양하게 좀 말씀들을 드렸었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상승행자 목표치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360, 370 정도까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현재는 376이죠. 오늘 378까지 갔다 왔고 그리고 목표치 잡는 거야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목표치 거의 다 온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넘어가면 이제 또다시 오버슈팅인데 솔직히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봉상에서 이런 그림 정도 하나 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 월봉상으로도 한 줄 거 볼 수 있겠죠. 월봉상으로는 예를 들면 2007년 고점과 2011년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추세선이 하나 올라가게 되는데 이 추세선 끝에도 거의 다 와간다라는 점을 좀 하나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사실 분들은 한번 여기서 고민을 해보세요. 큰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코스피 역사적인 코스피 30년간의 어떤 큰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30년 동안 이렇게 월봉상 그려놨던 이런 큰 박스권이 있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 여기에 있고 지금 주식을 사는 행위는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새로운 레벨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새로운 이쪽 레벨로 올라간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라는 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코스피가 이쪽 위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려면 어떤 뭔가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0%대에 와 있는데 최소 경제 성장률이 다시 5에서 6%대까지 올라간다든가 고속 성장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남북 통일이 된다든가 하는 이슈들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이러한 좀 이 코스피 자체가 레벨을 다르게 산출을 받을 수 있는 코스피 자체가 이 완전 다른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업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한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든가 아니면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줘야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라는 이야기를 특히나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죠? 제가 물론 이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끝까지 왔으니까 더욱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또 드리고 있겠죠. 왜냐하면 올라간다고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직 하락 배팅 하기는 타이밍이 조금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목표치 같은 측면에 이런 걸 가지고 목표치라고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좀 이런 가볍게 보시긴 보시는데 어떤 추세선 상단 부분까지 다 와가긴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이야기 하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은 뭐 그렇고요. 풋옵션도 당연히 뭐 낮아졌으니까, 저점 낮아졌으니까 뭐 매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그죠? 오늘 아무튼 수급이 좀 재밌긴 재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도 좀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보시면 코스닥 시장 오늘 이 금액이 좀 역사적이긴 하죠. 원래 코스닥 시장 하루에 1000억 순매수, 뭐 1000억 순매도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보시면 오늘 그 9천억, 그죠? 9천억. 야, 제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코스피, 아니죠. 코스닥 9천억 이런 글씨를 본 지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본 적이 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오늘 안 그래도 그래서 수급창을 찾아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기관이 1,400억을 샀다고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1,400억 기관 순매수라고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오늘. 아무튼 요것도 근데 수급 같은 경우도 좀 절반 정도만 믿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가 2018년 고점인데, 이거 이렇게 한 번에 어떤 매물을 또 소화하는 과정도 제대로 없이 여기서 전고점을 한 번에 수직으로 돌파한 차가더니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도 좀 제법 실리면서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서 기관이 지금 1,400억을 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일까? 이거 어쩌면 개인들한테 주식 좀 사보라고 하는 좀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 그죠? 좀 속이기 위한 그런 보여주기식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 물론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진짜 조심해야 될까요? 그죠? 최소한 14만원 붕괴되면 진짜 조심해야겠죠. 그죠? 한 14만원 정도? 14만원 붕괴되면은 진짜 위험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전까지는 뭐 그냥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 이런 건 아닌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쨌든 오르긴 오르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에 와 있고 하긴 한데, 좋아 보이긴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 대량 거래에 음봉 띄워놓고 나서 그 수급 내용을 보면 기관들이 1,400억 순매수 적어놨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하락했지만 기관들이 샀으니까 뭔가 믿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저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절반쯤 믿어야 된다고요. 절반쯤. 아무튼 그리고 오늘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 개인들이 콜옵션들을 좀 순매수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약간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요즘 뭐 리플 다는 거나 이런 것들 분위기들을 보면은 개인들이 충분히 콜옵션 매수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좀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개인들이 이제 콜옵션을 조금씩 좀 몇십억 단위로 사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수급이 여러분들 이게 쉽게 보기 어려운 수급입니다. 쉽게 보기 어려운 수급. 옵션 시장에서 몇십억, 몇백억대로 이렇게 이 액수가 찍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거의 뭐 9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 매도가 찍히는 게, 이게 아무튼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좀 알 수가 없다. 워낙 좀 비이성적이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게 7% 오른다, 뭐 하루에 뭐 15% 오른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 잘못 따라가시다가 물리면은 다시는 복구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 사다가 잘못 물리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버스는 물려도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차라리 인버스가 더 안전하지 않겠냐. 물론 이게 안 그래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원래 하락 베팅은 보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원래 보험이 맞는데, 근데 이제 그게 평상시에나 보험이죠. 그죠? 인버스가 평상시에나 보험이지, 요즘 같은 때는 하락 베팅이 주력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하고 한국 시장은 이제 넘어가고요. 글쎄요, 오래간만에가 아니죠. 참, 위안화하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 화면 켜니까 달러 인덱스가 보이니까 달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는데, 자, 달러 인덱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봐야 될 거는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된다. 그죠? 단기 바닥의 가능성.
일단 여기 90 아래 89대에서 일단 단기 바닥이 한번 나온 것 같고 계속 일단 여기를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과연 고점이 높아지면서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 저점이 높아질 수 있을지 여부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사실 그 달러 인덱스보다 제가 요즘에 좀 더 좀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게 위안화겠죠. 위안화도 이 어떤 바닥의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슬슬 예전과 좀 다르게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저점을 지지해야 될 자리에서 항상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지금 그냥 위안화 고시환율을 보나 아니면은 위안화 역외환율, 이게 역외환율인데 역외환율을 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다들 지켜야 될 자리들을 12월 달 들어서부터 슬슬 지키고 있어요. 이런 점들, 이런 큰 흐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신흥국 통화의 강세, 그리고 달러의 약세,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 주식시장은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 11월 말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라든가 하는 친구들은 슬슬 단기 바닥 정도는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 그죠? 단기 바닥 나오고 여기 어딘가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잘 안 죽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잘 주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 지금 이런 흐름을 좀 우리가 좀 눈치를 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원화도 그렇죠. 원화도 원화가 사실 이번에 11월, 12월에 가장 약했던 통화 중에 하나가 됐었죠. 그 달러나 위안화 같은 경우는 비슷한 레벨로 치면 대충 이 정도 레벨대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전저점이 여기니까 여기 부근에 와 있는데, 이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찌감치 여기까지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 놀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쌍바닥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저점까지 많이 남았죠. 아직까지 이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원화 같은 경우 어디선가 쌍바닥을 만들면은 주저없이 달러 많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계속 어쨌든 이 원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매집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이거 원화 약세 베팅은 오래전부터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필요하신 분들 지금 같은 때 사놓으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쌍바닥 가능성 있을 텐데, 어딘가까지 내려왔다가 어디선가 또 지지력 보이는 모습 나오면은 거기서 더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뭐 1105원 정도를 넘어서 돌파한 척 하면은 거기서부터 또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하시든지, 어쨌든 뭐 기준은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어쨌든 어떤 매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달러 슬슬 사 모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해봤고, 그 뭐 채권 금리들은 잘 올라가고 있죠. 예를 들면은 뭐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요즘 한동안 말을 안 했는데 이런 수렴형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잘 안 그려져서 그런데 아무튼 대충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이에요. 삼각 수렴형 나오고 있고,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다시피 10년물 채권금리의 방향성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뭐 이러면서 저번에 어떤 근거를 하나 제시를 해드린 것이 있었죠. 그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오래간만에 또 다시 한번 보자면은, 그거 저기 구리 가격하고 구리하고 금 비율하고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비교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황색이 구리하고 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하고 금 비율하고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거의 방향성이 똑같이 간다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렸었죠. 그 채권왕 아저씨 누구죠? 그 건들락 아저씨가 이 아이디어를 주셨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구리하고 금 비율이고 파란색 선이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이 두 개 보시면 방향성이 거의 같게 움직이지 않냐. 근데 건들락 아저씨가 주장했던 것이, 야, 지금 최근에 구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구리하고 금 비율이 폭등했는데 이에 비해서 10년물 채권 금리는 안 올랐다. 지금 이 가격 보면 10년물 채권은 지금 삼각 수렴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 올라간 걸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은 10년물 금리는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는 상당히 많이 위쪽으로 튀어야 된다라고 그 아저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채권왕 아저씨가.
아무튼 이해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선 뭐 삼각 수렴형 계속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고,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 봐도 이거는 그죠? 이건 금리 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물 채권 금리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좀 체크 한 번씩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체크만 하면 안 되겠죠. 여기다 더해서 뭐 장단기 금리차 같은 거 한번 같이 체크를 해서 보세요. 장단기 금리차 어떻게 보죠? 뭐 US10Y 마이너스 뭐 2년물을 비교하시든가 3개월물 비교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 두 개 비교해서 보시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당연히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거고, 예. 추세 탔죠. 이제 추세 타고 있는지 오래됐죠. 예, 조심해야 된다. 금융위기의 어떤 바로미터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2007년 8년 때하고 그 모양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미국 주식시장, 네, 미국 주식시장 3665 붕괴돼야 된다, S&P. 그게 돼야 뭐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나스닥도 뭐 12450 정도 붕괴돼야 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 가격대에 충족된 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제가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했던 거는 그나마 변동성 지수인데, 그나마도 지금 현재 죽고 있어가지고 얘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UVXY가 최소 11달러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회복도 가능하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쩌면은 현재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어요. 이 변동성 지수가 갭상승 출발해서 쉽게 20 아래로 죽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양봉까지 전환이 되고 그러면은 UVXY가 11달러 정도 돌파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뭔가 좀 이제 다시 변동성 지수에 대한 어떤 베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할 게 없죠, 그죠? 일단 오늘 종가까지 확인하고 내일 뭔가를 하든가 하는 게 좋겠죠. 지금 당장은 그죠? 미국 주식시장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그죠? S&P, 나스닥 어떤 기준에 충족된 거 없고, 다만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그나마 어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두 가지, 그죠?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지금 달러 매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 지수 상승 정도는 베팅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어젯밤에 11달러를 붕괴시키면서 금요일 날에 11달러를 붕괴시키면서 일단은 그 기준에서 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무튼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저 변동성 지수가 오늘 밤에 다시 22를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올라오고, 또 그리고 이 UVXY가 다시 그러면서 11달러를 돌파한 척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지금 10.7인데 뭐 최소 11달러 위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 지지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또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저점에 대한 지지력만 확인되면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베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나마 지금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 변동성 지수하고 뭐 원달러 환율 이 정도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이 UVXY가 회복되는지 여부 잘 보면서 잘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에는 뭐 특별히 할 거 없을 것 같고, 오늘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면은 내일 밤에 사도 늦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밤에 굳이 마음 졸이실 필요 없이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나는 조금 더 어떻게 싸게 매수를 해볼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조금씩 뭐 들이댔다 놨다 뭐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별로 그게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일단 갭 하락 출발이네요. 10.58 갭 하락 출발이니까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금 이 윈도우 드레싱 빨로 인해 가지고, 그죠? 연말 종가 관리, 월말 종가 관리가 워낙 세게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 그 일종의 연휴 기간이잖아요. 주식시장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이 시간을 그 놀러 다니시면서 잘 보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어떻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세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